보면 바이든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몰려올 것이라는, 또 자국의 전기차 시장 기업들이 좀 어려운 전기차 캐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감, 또 그 밖에는 정치적인 행사, 어, 트럼프보다 더 강렬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국민들로부터, 미국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미국 산업적으로나 좀 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데요. 자, 그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301조, 이 301조 무역법을 슈퍼 301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어떤 뭐 통상적인 관행,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조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라고 판단 내리면, 특히 어떤 특별한 무역 장벽을 마련하는 것이 확인되면, 특히 이제 불법적 조치기죠. 예를 들어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유독 자국 기업에게 준다든가, 그렇죠? 혹은 뭐 노동법, 국제 노동법 규제에 안 맞다든가, 뭐 이런 어떤 어, 통상적인 WTO에서 관장하는 무역 체제를 위반하는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수입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경제 안보 법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게 무역법 301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 관세가 25%였는데 100%로 인상하고요. 반도체나 태양전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25%였는데 50%로 인상하고요. 철강,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도 25%를 인상하는, 자그마치 중국산 전체 수입품 약 180억 달러. 우리나라는 뭐 한 25조, 26조 이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는 관세 인상 대상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세 인상 100% 하면 그것이 얼마나 센 것인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아직 제대로 진출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현재 미국에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 모든 수입차,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입차, 여기에 관세가 2.5%나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는 25%가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고, 중국 전기차는 25% 관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뭐 쉽진 않겠지만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세가 늘어나는 폭은 뭐냐? 현재는, 자, 기존 모든 수입차에 대해 붙는 관세가, 전기차에 붙는 관세가 2.5%라고 했죠.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2.5%. 거기에 중국산 전기차는 25%를 별도로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건가요?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근데 그뿐 아니라 그 관세 장벽도 있지만 또 무슨 장벽이 있어요? 비관세 장벽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를 활용하는 전기차, 뭐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도록, 세액공제 혜택이 약 한 7,500만 달러니까 뭐 7,500달러죠. 7,500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겠죠. 약 1,000만 원 가량의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도록 하는 이런 조치.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는 세액 공제를 받는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혹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가량의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으니,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가 하나하나 생기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그러니까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비아드예요. 이 비아드가 소형 전기차 시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격이 한 $10,000 정도 됩니다. $10,000면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1,4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걸이라는 소형 전기차가 1,4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요 정도 가격의 이 BYD 이 자동차도 위협적이고요. 근데 이 자동차 가격이 1,370만 원, 한국 돈으로 표현해 볼게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저렴한 자동차, 가장 보급형 전기차 하면 이제 GM 건데 GM의 소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가 있는데 이게 7,500달러 정도 세액 공제를 받아도 한 2만 달러 정도 되니까 2,7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2배 정도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아드의 시걸보다 세액 공제를 받은 쉐보레 볼트 가격이 뭐 한 1,000만 원 가량 높은 거예요, 대략. 그죠? 1,000만 원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중국 관세 100%를 부과하면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세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비아드가 2023년 세계 시장의 22.1% 물론 이 22.1% 왜냐면요. 제가 잠깐 부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전체 전기차 시장이 있고 전기차 시장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에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가 반이에요. 근데 그 반만 100% 확보해도 세계 시장 100%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죠. 뭐 물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도 세계 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비아드가 22.1%고 23년 기준으로 지리가 5.8%예요. 근데 지리는 이미 미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이 자동차도 5.4%. 그 밖에 많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것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놓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50%가 중국 시장이라고 했는데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놓고 봐도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예 일도 진입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BYD의 시걸 이 가격이 1,370만 원짜리니까 사실 100%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임을 자부하고 물론 중국 자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뭐 값싼 노동력을 많이 활용해죠. 위구르족들의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들의 인건비를 좀 불법적으로까지 활용해 나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은 전 세계 대부분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무너질 수 있다. 데몰리시 될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무래도 좀 급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말고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주로 관세 장벽인데 관세 장벽 말고도 기존에 IRA라든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떤 신장 지역이라든가 혹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했거나
아니면 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힘들도록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그런 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중국산을 많이 제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경제적인 원인인 거죠. 급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물론 시장에서도 이런 분석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트럼프가 최근에 어 둘이 이제 경합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경합주의 표심, 예를 들어 미시간주 같은 경우 굉장히 경합이 심한 그런 지역의 경우 적극적으로 미중 전쟁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특히 뭐 그 US 스틸이 있는 지역이 펜실베니아인데,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1월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했고,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이 멕시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역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트럼프의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이든으로서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러니까 백악관이 USTR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이 백악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정치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어떤 상황인지. 미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일단은 관심도에, 지지율 말고 관심도만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가 지배적이에요. 트럼프의 행보가 이 사람이 나쁘든 싫든 좋든 밉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악명이든 유명이든 그 두 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은 이런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 무역 전쟁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겠죠. 그 배경은 뭡니까? 미국 국민의 정서죠.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정서가 가장 대표적으로 뇌리에 딱 꽂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 영향력 1위국이다. 세계의 공장이다. 이미 세계 무역 규모, 경제 규모에선 미국을 따라가긴 어렵지만 아직 무역 규모 면에서는 이미 미국을 훨씬 웃도는 세계 1위 교역국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행보가 미국 국민으로서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그러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 보시는 것처럼 unfavorable, unfavorable은 이제 비호의적 감정이다. favorable은 호의적 감정이다. 이건데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unfavorable, 이 비호의적 감정이 계속 팽배하고 있어요. 이런 국면이니까 당연히 정치인은 미국 국민이 중국을 싫어해. 그러면 정치인은 미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중국을 싫어한다는 것을 활용해야 될까요? 활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활용하니까 정치적 행보면으로서도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산업적인 면에서도 다소 급한 것이고 정치적으로서도 다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의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중 전쟁이 격화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가 당선되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게 조정하면서 이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뭐 21%뭐 이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년 또 22년, 23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은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춰 잡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고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야 자국의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 주력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기간이 왔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미 대선을 앞에다 두고 격화되는 양상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미중 패권 전쟁은 더 격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현재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움직임이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9.7%,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8.0%, 거의 붙었죠.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거의 붙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어, 미국에 대한 수출,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중국으로 진입한 전기차가 뭐 내노랄 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 숫자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어, 잠시만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자, 여기 적어놓고, 네, 중국산 전기차가 지리가 이미 진입을 했는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지리 자동차의 폴스타 2,20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차별적 대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쟁사로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때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산 원자재나 중국산 소재,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자동차 기업도 당연히 미국 자국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자동차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한국이 그 나머지 시장을 차지해 미국 시장을 점유해?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중국 입장에서 안 그렇죠. 그러면 너네 우리 중국산 소재 안 쓸 거야? 부품 안 쓸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보복 조치하겠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우리에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어쨌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우회 수출 제재를 당연히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각종 원자재나 중간재나 이런 영역에 대한 제재도 추가적으로 강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어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쓸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카드는 각종 소재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소재 공급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차단하는,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요소수 사태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 요소 공급 차단이라는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보복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림 그려야 될 시나리오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세 조치를 단행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가격 안정화 노력을 덜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관세 조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전기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여러 영역에 걸쳐서 조치가 단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2차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 바로 공급망 차단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경제 제재는 중국발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게 2차 인플레를 야기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도 같이 시나리오로서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5분 후에 CPI 데이터가 나오니까 녹화는 여기 녹화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녹화 마무리할 때 항상 넣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할 때 어떤 책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 주시는 분께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추천드리고, 또 응용서, 경제 전망서 같이 읽어보시면 경제를 탐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단하고 이제 CPI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